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일이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 열병식이 예정돼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푸틴하고 뭐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슈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뉴스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중국 열병식 관련한 김정은 참석과 이제 그 이슈 때문에 대북주,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대북주는 움직였거든요. 근데 항상 뭐 방금 말씀드린 정권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부침은 좀 있었지만 어쨌든 가더라고요. 보수 정권이 들어와도 가고, 그렇죠? 네, 뭐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되게 많이 갈 것 같은데 또 안 간 적도 있고, 가긴 가는데 뭐 뜻밖의 상황일 때 올라가고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아주 많았기 때문에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 오늘 마감을 잘했죠, 그죠? 어제 미국 증시는 노동절 휴일이었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뭐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0.94%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1.1%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제 하락했던 거를 이제 거의 대부분 메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는 그냥 여전히 횡보 중이다. 사람들은 또 이제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9월 위기설. 그 9월 위기설이 왜 나오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그 전후로 증시가 뭐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는 조정은 안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과거에 이제 어떤 그 데이터도 중요한데 최근에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그게 더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개인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들이 무리지어서 행동할 때는요 대부분 틀려요. 뭐 개인 한 명 한 명이 이제 다 틀리다 그 뜻이 아니라 개인들이 무리지어서 행동을 하면은 거의 안 맞더라고요. 거의 틀립니다. 거의 99.999% 틀리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개미들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뭐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죠? 네, 동일하고 요즘에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별로 얘기를 안 해드리죠. 왜 그러느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워낙 눈에 띄는 게 많아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요즘에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이 좀 팔아요. 팔다가 좀 샀다가 또 확 팔다가 또 좀 사다가 이래가지고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기타 법인은 죽으라고 사요. 누굴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루트가 아니라 다른 루트로 들어오는 건데 누구는 죽으라고 사고 있어요. 기타 법인을 통해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쵸? 누군가는 죽으라고 사고 있어요. 기타 법인 통해서. 계속 사요, 계속. 왜 저럴까, 그죠? 투자라는 게 주식 사는 게 꼭 주식시장 그 거래소를 통해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힌트를 좀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자, 남북경협주 바로 얘기하죠.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다들 이제 뉴스 많이 보셨죠, 그죠? 네, 중국이 9월 3일이 전승절이래요. 전쟁에서 이겼다, 그죠?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중국 전승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 네이버에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 전승절 의미라고 딱 치면 요즘에 무슨 AI 브리핑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승절이라고 안 하지. 우리나라는 광복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 나라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중국 전승절은 1945년 9월 3일 일본이 연합국의 항복 문서를 조인한 다음 날을 기념해 중국이
항일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정식 명칭은 중국 인민의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역사 좀 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중국은 이런 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은 CCP,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항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랬던 거는 대만 그 장개석 국민당이에요. 대만 저기 뭐 대만으로 가버렸지만 그죠? 얘네가 아니라고. 그리고 공산당이 뭘 했는데 공산당이 해가지고 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항일 전쟁에서 뭐 이렇게 기념할 만한 게 없다고. 네. 그 지들이 이긴 게 아니잖아. 자기들이 이겼대. 네. 공산당의 특징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뭐 자기들이 이겼다 막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2015년부터 대규모 열병식 등 국제적 행사를 확대해야 하고 있다. 확대. 그래서 거기에 천안문 광장에 이제 거기 올라가지고 이제 중국 분들이 이제 쫙 최신 무기나 이런 것들 자랑하는 거죠. 이제 칼각 해가지고 네. 딱딱딱 줄 맞춰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요번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시진핑 실각설이 많이 돌았잖아요. 시진핑의 권력이 지금 이제 망했다. 그래서 실각됐다. 사실상 실각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도 시진핑이 등장하니까 뭐 시진핑 멀쩡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시진핑의 권력이 여전하냐? 아니면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뒷방 저기 신세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확인하는 자리 또는 가늠하는 자리가 될 거라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 많이 갖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어느 나라가 참석을 하느냐 요건데 요번에 이제 푸틴도 오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도 온대요. 근데 김정은이 원래 그런데 잘 가는 애가 아니거든. 사람 많은데 그죠? 등장하는 애가 아닌데 어제 북한에서 기차 타고 출발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계속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 열병식도 참석하고 연회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푸틴도 같이 만나가지고 그죠? 네, 샤바샤바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늘 요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하려면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환장하고서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각자 지식이 다 있으시겠지만 이거를 중요한 건 이제 주식이랑 접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팩트를 알고 주식이랑 접목시켜드리면 되는데 대북주는 남북 경협주는 항상 움직이는 테마예요. 뭐 보수 정권이건 뭐 아니건 좌파 정권이건 항상 가요. 그 이쪽은 항상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다니까.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제 그러면 김정은이 왜 북한을 왜 갈까? 왜 갈 것 같아요? 푸틴은 전승절에 왜 갈까? 그죠? 트럼프가 째려보고 있는데, 그죠? 왜?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쟤네들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야. 요즘에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혼 변호사들 요즘에 TV에 나와서 얘기 많이 하더만. 이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돈. 그 다음에 성격 차이. 그 성은 말 그대로 뭐 남녀 간의 관계, 그죠? 그런 거. 뭐 그런 거라고. 바람 나서 그러니까 뭐 이혼하든가 돈 때문에 이혼하든가 그렇다는 거예요. 쟤네들도 똑같아. 쟤네들은 성 이런 거니까 뭐 돈이에요. 돈. 공산당은 지들밖에 모르거든. 그래서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떤 이익, 그죠? 시진핑은 저기 푸틴이랑 김정은을 왜 불렀겠어요? 중국은 체면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에 중국이 미국한테 얻어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볼상사나운데, 그죠? 네. 쭈구리가 다 됐는데 나 건재해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아직 건재해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대규모 열병식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수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겠지.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걸려든 게 김정은이랑 푸틴인데 그걸 왜 가겠어요? 러시아 푸틴은 오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에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 왜냐면 중국이 자기네 기름이나 가스도 사주고 뭐 필요한 것들은 대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는 거고 계속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김정은은 뭐겠어요? 김정은은 최근에 중국과 멀 거리를 두고 러시아랑 밀착을 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기네 군인들도 보내서 수천 명 또는 만 명 이상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 트럼프 아저씨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생겼거든. 그러면 주요 수입원이 지금 없어지잖아. 그죠? 주요 수입원이 없어진다. 또 중국에 또 살짝 붙어야지 먹고 살라. 그러니까 쟤네들의 관계는 다 그거예요. 먹고 살려고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래 보시면 돼. 여기서 나중에 이제 그래도 뭐겠어요. 중국은 이제 지들도 알더라고.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찍혔고 미국을 한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망했구나. 미국한테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게 걔네들이 견적이 나왔고, 러시아하고 이제 북한은, 특히 북한은 뭐예요? 미국이랑 어떻게 하면 잘해보려고 자기들 몸값 높이러 가고요. 몸값. 우리 자꾸 뭐라고 하면 그냥 중국에 붙어버릴 거예요. 나중에 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몸값 올리러. 협상할 때 조금 더 받아내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이 북한 김정은이 중국 저 열병식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 썩은 거 아시잖아. 다 친중 언론이고 그죠? 그 언론 노조가 다 장악해서 이제 북한에 다 친화적이고 막 그런 기사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언론 놈들이 하나도 없던데 그냥 돈 때문에 가는 거야. 몸값 올리려고. 그러니까 망해가는 것들끼리 셋이 모여가지고 그죠? 네. 우리는 멀쩡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예요. 아닌 척 하는 거라고. 아닌 척. 힘들어 죽겠는데 셋 다 힘들잖아 지금. 러시아 경제도 힘들고 중국 경제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경제라는 거 자체가 있긴 있어요. 거기도 지금 굶어 죽고 이제 뭐 난리도 아니거든 지금. 응?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 거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작당모의 하는 거지 거기서. 거지들끼리 없는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대신에 쟤네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북한의 의도만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우리나라의 뭐 중국 로봇 업계들이 우리나라에서 로봇 좀 많이 팔아먹으려고 노란복두법 때문에 요즘에 기사를 많이 쓰고 있던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되고 특히 우리 회원들 요즘에 막 중국 로봇 대단하다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죠. 막 기자들 막 초대해가지고 막 중국 정부에서 막 공장 구경시켜주고 막 자랑하고. 그거 왜 그러겠어? 노란 봉투법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로봇 도입 많이 하게 생겼거든.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중 노조들이 등신들인 거예요, 등신. 우린 중국이 좋아요. 노조들 막 그러잖아요, 그죠? 노조 애들. 근데 중국이 지네 일자리 대체하는 로봇 집어넣으려고 우리나라에 팔아먹으려고 지금 난리지기거든 지금. 어리석으면 하는 거고 진짜. 그게 다음에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을 갔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이제 뭐 이재명과 북한과의 김정은의 관계가,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또 안 좋아져서 야 이거 대북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보자고요. 그래서 요즘에 안 그래도 정부에서 그죠? 네. 세제 개편은 개떡같이 만들어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 뚜껑 열리게 해놨고,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그 전후로 해서 사람들 더 불안하게 해서 개별주들이 투대가로 나왔잖아요. 부산 산업이 뭐예요? 철도주잖아요. 이게. 최근에 고점이 11만 원이었는데 지금 8만 원대니까 20%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대하티아 이런 거, 그리고 또 최근 고점이 한 6천 원 조금 안 됐는데
지금 4,600원까지 빠졌으니까 이것도 거의 20% 빠졌어요. 왜 빠졌냐고. 전승절 김정은 참석 그 얘기가 나오니까 좀 빠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대북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지. 아, 이제 대북주 끝났네. 끝났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답답합니다. 왜? 국제 외교 관계를 모르니까 그분들 그렇게 판단하신 건데 그게 아니에요. JST나 5,700원인데 지금 어때요? 3,600원. 2,000원 빠졌죠? 여기는 30% 정도 빠졌어요. 근데 JST는 옛날에 이제 짝퉁, 중국산 짝퉁을 자기네 물건으로 속여 판 게 걸려가지고 더 하락을 더한 거고. 나쁜 기업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누구야, 여기. 좋은 사람들. 요거는 2,900원에서 2,100원까지 빠졌죠? 여기다 30%안 되잖아, 그죠? 네. 20%대 빠져. 최근에 멀쩡했어요. 멀쩡하다가 이제 북한, 김정은, 중국 간다고 하니까 이만큼 빠진 거지.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매수 기회로 봐요. 더 볼까요? 난강토건. 잘 자리 잡고 있다가 최근에 슥 빠졌죠. 크게 올라간 게 없어서 얘는 한 10%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신원. 고점 대비 따지면 얘도 한 20%가 안 되겠는데요? 그죠? 아, 딱 20% 되겠다. 그 정도? 인디F? 네. 1600원에서 1100원. 얘도 한 20% 정도 빠진 거죠. 그죠? 그 정도라니까. 네. 왜? 걔네들이 투명한 거라고. 투명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힘들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통제는 거예요. 통제. 근데 결국에는 그 북한은 미국 편에 붙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 문구를 정확하게 까먹었는데 북한의 그 북한 사관학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북한 가면은 북한 사관학교에 이렇게 걸려 있대요. 일본은 100년의 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 네. 김일성 죽을 때 유언이 중국 놈들 믿지 마라. 그 아들내미 김정은 죽을 때 유언이 뭐예요? 중국 놈들 믿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김정은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김정은도 그런 말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뭐 이용해 먹으러 가는 거죠. 북한 사관학교 현판에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결국에는 이제 북한은 미국한테 붙을 건데 몸값 올리러 간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지금 던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다시 이번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북한 김정은이 중국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시진핑이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한 적도 있어요. 왜 없어? 있었지. 근데 그때 뭐 대북주 좀 하락은 했었는데 다시 올라왔거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오판한 거예요, 오판. 개미들이 오판해서 던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북주 이런 것들이 매수기일 텐데, 근데 이렇게 생긴 거 보면 누가 사겠어요, 이거. 그죠? 완전 끝난 거 같잖아. 한 지지난주까지는 괜찮았어요. 2주 전까지. 이 정도? 아, 살짝 눌렸네? 올라가겠지? 그랬는데 이제 김정은 뭐 북한 저기 중국 간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뭘 보냐면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올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여기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 관련해가지고 올 거거든요. 이쪽에 이제 집중할 거라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일본이랑 뭐 필리핀 뭐 이쪽 있잖아요. 인도 이쪽 관리하러 온다고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긴 한데 갑자기 막 전 세계 열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바둑을 둘 때도요. 바둑판이 넓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를 다 하진 않는다고. 전체적으로 이제 포석을 두고 견제를 하지만, 그죠? 네. 적당히 견제해 놓고 한쪽에 집중해서 이제 바둑을 두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네. 여기 똑같다고. 처음에 이제 뭐였어요? 이스라엘 문제,
좀 정리 좀 해주고, 이란 핵시설 때려주고, 그죠? 네. 젤렌스키 불러다가 뒤지게 혼내고, 중국 관세 일단 때려 붙고, 펜타닐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멕시코 캐나다 때려잡고, 차차차차차 하면서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를 정리를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저 멀리 어디 유럽, 중동, 남미,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멀어요, 그죠? 네. 거기부터 싹 정리하면서 점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온다니까,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라니까. 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이 지금 막 이상한 짓 하던데, 우리나라 그 민주당 정치인들 걱정되더라고. 보수가 망하긴 망했어요, 그죠? 망했는데 난 보수 정치인들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걱정이 돼. 쟤네들 하는 거 보면은 잘 뭘 모르는 것 같아. 막 트럼프가 개입하게끔 자꾸 지들이 뭘 만들더라고요. 그 얘기 나중에 기회가 돼도 안 할게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면은 미국에 개입하게끔 지들이 만들어. 만든다니까. 네.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눈치 채셨을 거예요. 네. 난 그래서 쟤네들이 걱정이 돼. 쟤네들 무서워할까 싶어. 네. 근데 어쨌든요. 대북 쪽을 좀 사모으시는 게 난 나을 것 같아. 왜? 북한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오면은 이쪽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 이쪽 문제 관심을 가지면 북한 김정은하고 뭐 하겠어요? 뭐 와가지고 치사하게 저번에 너 내가 가지 말라고 내가 언지를 줬는데 중국 갔다 왔대? 시진핑이랑 한편 먹으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제 때리겠어요? 안 그래요. 여태까지 트럼프가 김정은을 대하는 방식은 간단했어요. 달랬어요. 솔직히 이제 트럼프한테는 김정은이 할아버지 뻘이잖아. 제 말을 좀 거꾸로 했네. 네. 김정은한테 트럼프는 아버지 뻘이죠. 아버지 뻘이잖아.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보기에는 어리거든. 특히 뭐 5년 전, 8년 전에 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그때는 이제 더 그랬는 거지. 우쭈쭈쭈쭈 이러면서 달랬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웃긴 게 그런 게 있어요. 푸틴도 그렇고 공산당 애들 종특이라고 하죠. 얘들 특징인데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만나기 전에는 뭐 미국 승냥이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어쩌고 양키 새끼들 막 어쩌고 막 이래요. 근데 막상 만나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배시시 웃어요. 안녕하세요 이러시고 얼굴 표정 잘 보시면 예 잘 지내셨죠? 예 이렇게 어서 많이 보던 거잖아. 막 자기들 그 나라에서 막 센 척하는데 막상 나타나면은 예 푸틴도 막 맨날 뭐 어쩌고 러시아어로 막 샤샤샤 막 그러다가 이제 알래스카에서 딱 트럼프 만나니까 어때요? 하이 그러잖아. 그래서 대북 쪽을 좀 틈날 때 좀 사세요. 싸잖아 지금, 그죠? 네. 요즘에 사람들이 오판을 해가지고 종목들 다 망가뜨려 놨더라고. 이거는 개미들이 알아서 손수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문제는 언제 가느냐잖아. 언제 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제목에다가 이재명과 솔직히 방송 제목에다가 이재명이라고 쓰기 싫었거든. 네. 근데 이제 하다니 한번 썼는데 이재명과 남북 경협조라고 왜 써놨냐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 막 북한이랑 무슨 관계 뭐 이런 걸 통해서 대북주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뭘 해야지만 그걸 또 북한이 받아들여 줘야지만 대북주가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혀 안 그렇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북한이랑 뭐 옛날 문재인 때처럼 뭐 판문점 정상회담을 해야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갈 수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안 될 테니까 뭐 이제 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재명한테 내가 미안한데 북한은 이재명을 지금 거의 똥개 취급해요. 똥개 취급한다. 옛날에 그래도 문재인은 그래도 삶은 소대가리라고 소 취급을 했는데 얘는 지금 거의 똥개 취급받거든요. 지금. 맞잖아, 그죠? 네. 북한이 막 김여정이도 그렇고 막
말 막 하잖아 지금. 아짜아짜 막 하면서. 네. 그래서 저기 이재명한테는 딱히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재명의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재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황 자체가 그래요. 네. 상황 자체가 그렇다고. 네. 내가 북한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가장 함부로 대한 사람이 누구냐? 홍준표거든요. 뭐 거의 쌍놈 취급하더라고. 거의 쌍놈 취급했는데 홍준표. 근데 지금 거의 그 급이에요. 네. 그 급이라고. 그리고 북한이 옛날에 문재인 때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쪽에서 뭐 해줄 것처럼 막 그래도 결국에 미국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걸 안다고. 우리가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미국이랑 대화를 할 거고, 미국도 문재인 때를 겪어봤어요. 그때 민주당, 우리나라 민주당 좌파를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입하는 거를 아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경기 일으킬 거예요. 대북주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관심이 없어도. 근데 원래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의 입을 보지 말고, 그 김여정이 우리나라 뭐 이재명을 똥개 취급하든 무슨 삶은 소대가리 취급을 하든 신경 쓰시지 마시고 트럼프 입만 보세요. 그리고 미국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만 잘 보시면. 트럼프의 의지대로 북한이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은 많은데, 저도 옛날에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잘 아는데 몸이 무거우면 어디 돌아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살 더 찌는 거죠. 근데 이제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김정은이 몸소 그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간다는 거는 걔도 지금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뭐 국제정치학자들 나와서 뭐 이상한 어려운 말 하는데 아예 필요 없어. 그냥 돈 떨어져서 그래. 돈 떨어져서. 공감 가시죠, 그죠? 어째 오늘은 좋아요를 하나도 안 누르셨어, 유튜브 쪽에. 이럴 때 한번 눌러주시고. 돈 떨어져서 그래. 공감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쪽에. 평상시에도 좀 눌러주세요. 네. 맨날 공짜로 무료로 방송하는데, 그죠? 근데 아무튼 돈 떨어져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죠?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 건재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 내수용이라고, 내수용. 결국에는 북한은 트럼프한테 붙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중국이 해줄 건 별로 없을 거고.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미국이 싫어하는데, 뭐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랑 중국이 개입하는 걸 미국이 원하겠어요? 싫어하지. 그럼 당연히 중국은 못해요.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은 결국에는 미국이랑 직접적인 대화를 할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이 살짝 젓가락을 올릴 수는 있어요. 숟가락을 살짝 올릴 수는 있는데, 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대북주가 앞으로 많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 여기서 이제 미스테리가 이거거든. 요즘에 건설 경기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죠, 그죠? 건설 경기 되게 힘든데 미스테리예요. 왜 현대건설은 작년 말 올해 초에 24,000원, 25,000원이었거든요. 이게 왜 85,000원까지 올랐을까? 진짜 거의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왜 올랐을까?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뭐 현대건설이 어쩌고저쩌고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이게 왜? 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근데 거래도 많아요. 거래가 늘면서 올라갔잖아요. 누가 샀을 것 같아요? 당연히 외국인이 샀지. 기관도 샀고, 기관이랑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개인은 다 털렸고. 뭘까요? 그죠? 우연이겠죠, 그죠? 우연일 거야. 우연이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많이 사놨대. 아, 예, 도토리님, 네, 뭐 좋은 말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현대건설 우연일 거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약간 여운을 남기고 끝내자고 오늘은,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예요? 네.
이재명의 입을 보지 말고 트럼프의 입을 봐라. 쟤네 떨거지들끼리 모여서 저러는 거는 네, 없어 보이지만 떨거지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불쌍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만 보시고 대북주를 사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해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미스테리겠지 뭐, 그죠? 한 번 더 우연일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10분 정도 일찍 끝내는 건데 제 뒤에 그 김 실장님이 저기 오늘 급등한 테마주도 쭉 얘기하니까 그 설명 잘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그 박스권을 잘 돌파해서 올라가는 테마주가 두 개 있더라고요. 조선기자재하고 로봇이요. 얘기해 드렸어요. 예. 종목 얘기하기 지금 싫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시간도 없고 뭐 이 얘기하다 보면 금방 또 시간 다 지나가니까 조선기자재하고 그 로봇 관련주가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관심을 가지실 거면은 바로 가셔야 되겠어요. 왜? 걔네들은 준비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한 1분만 더 할게요. 1분만. 왜 자꾸 요즘에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이 그죠? 중국 로봇이 대단하다, 휴머노이드가 대단하다라고 왜 그렇게 기사들을 많이 써댈까요? 왜 그럴까요? 친중 정치인들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금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당장은 기업들이 곤란하지. 왜? 그 인간들이 이제 노조들이 이제 막 데모해가지고 하니까 야씨 다 그냥 로봇으로 바꿔 이럴 거니까. 근데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노조예요. 왜? 지들 일자리 뺏기는 거거든. 그죠? 근데 요즘에 아무튼 그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를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뭘 감지하셔야 되냐면 왜 자꾸 중국 로봇을 찬양하냐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로봇으로 전향하게끔 지금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그 CEO들이 오너들이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왜 여기서 중국 로봇 휴머노이드를 찬양하고 난리를 지기고 그거에 혹한 중학개미들은 왜 중국 로봇주를 사고 앉아있냐고요. 참 잘도 되겄다. 네? 잘도 되겄어. 트럼프가 그 꼴을 보겠어요? 뭐 중국이 로봇 생산한다고? 좋아. 중국 로봇 생산 많이 하라고 그래. 대신에 지네들 나라에서만 쓰라고 그래. 난 그럴 것 같아. 제가 트럼프면은 트럼프가 저보다 머리가 1000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잠깐 한 10분이라도 트럼프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중국이 로봇을 많이 만들게 한 다음에 수출 금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수입 금지지. 니들 나라에서 써. 인구도 많은데 로봇 써갖고 다 그냥 실업자 만들고 니들끼리 다 알아서 해. 전 그렇게 할 것 같아. 왜? 중국 망하라고. 지들이 잔머리 썼잖아. 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왜 로봇을 그것도 산업용 로봇을 이렇게 발달시켜갖고 다 공장을 다 자동화 시켜놨대? 그럼 그 수많은 인민들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머리들이에요 진짜. 네. 얘기하다가 또 열받네요. 열받는다. 중국 얘기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열받아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네. 대북주는 좀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뭘 사셔야 되겠어요? 뭐야? 남북 경협주지. 제가 평상시 항상 대북주라고 그러다가 오늘 남북 경협주라는 말을 자꾸 쓰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꼬시겠죠, 그죠? 꼬시겠지, 좋은 말로. 중국한테 붙어 먹어봤자 나올 게 있냐?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어때? 그게 뭐겠어요? 우리나라 민주당은 뭐 제2의 개성공단을 어쩌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통이 크거든, 우리보다. 더 큰 거를 하라고 하겠지.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 거 어떠냐고. 이해가세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그럼 뭐야? 경협이죠. 베트남식 모델이죠. 그죠? 남북 경협주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모두 편한 밤 되십시오.